당직자였고요. 네. 근데 요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요분이 항상 이런 행사 옆에 계세요. 이런 행사에 보면 이분이 항상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무성 나오잖아요, 여기? 네.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2007년 11월 28일입니다. 정확하게 보름 뒤에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일단 성공한 거예요, 성공. 성공 파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예. 뭐 한센인의 후원의 밤이나 한센의 가족의 밤이니 뭐 소록도 방문하니 계속 할 때 이분은 항상 제일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결국은 비례대표 2번이 됩니다. 2008년에 남자 1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과가 12개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스톱 치다가 자기 사돈 최아무개 씨를 두드려 펴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전과 기록이 누락됩니다. 비례대표를 신청할 때. 근데 그게 나중에 들켜요. 들켜서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결국 이 사람 감옥 갑니다.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되고. 왜냐면 이 과정에서 뭐 돈 먹은 거, 돈 받은 거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옥을 가긴 가요. 이분이 당시 한센인들이 투입된 그 작전을 지휘한 총책입니다. 총책임자. 네. 저도 그 당시 그분에게 맞았습니다. 총책임자였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가 궁금해왔던 것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튀어나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결국은 비례 2번을 먹었냐 이거야. 오랫동안 저희가 궁금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실 게 있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추적하다 보니까 아주 공통적인 재미난 이름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아내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 성씨가 말이죠. 임씨, 정씨, 최씨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임씨는 최순실의 어머니가 임선희씨입니다. 묘하게 겹쳐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최태민의 일가가 혹은 그 주변 사람들이 재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폭력도 관리했어요. 기본적으로. 폭력도 관리했고 그 폭력 관리 중에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들이 이런 사건들을 취재해가면서 만나는 죽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거기에 관여했다고 내가 말할 근거는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들은 이야기는 많이 있죠. 증언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가지 나가보면 박정희 생가보존회장이란 이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어릴 때부터 알았다라고 알려진 박정희 대통령의 후배예요. 진짜 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진 제가 저분을 만났을 때 박근혜한테 그네는 그랬습니다. 2008년 3월 26일 날 갑자기 이분이 피살을 당합니다. 피살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느냐? 피살을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가고 선거 직전이었고요. 일정을 다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서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집권 직후에 첫 총선에서 소위 친박 학살이 일어나서 친박 연대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공천에서 탈락자들이 뭉쳐서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부산 지역과 대구 지역 중심으로 해서 10명이 그때 선거를 할 무렵입니다. 무렵인데 3월 26일날 이분이 사망을 하는데 어떻게 사망을 하냐면 3월 26일 당일날 찍힌 사진이에요. 정신 이상자라고 판명이 됐다고 보도된 강암옥 씨는 27살이고요. 김지학 씨는 8순입니다. 근데 집에 생가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체육복 차림으로 왔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옷이 더럽다면서 갑자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에 옷을 버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김지학 씨가 너 뭐하냐고 이렇게 만류합니다. 그랬더니 마구 때리고 옷을 벗은 옷으로 몸을 결박한 후에 호미로 찍어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잡힙니다. 골 때리는 사건이거든요. 무슨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다 있냐?
하고 크게 화제가 되는데 이날이 언제냐 죽은 날이 당시 총선 공식 선거일 하루 전날이야. 하루 전날. 총선 하루 전은 아니죠. 공식 선거. 아니, 총선 선거운동. 선거운동 시작한 하루 전이에요. 그래서 선거운동 시작을 이걸로 합니다. 첫날. 선거운동을 못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유족한테 와서 빈소를 지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대구 TK 지역에 어떤 보도들이 쏟아지냐면 피살 사건 박풍 최대 변수가 된다.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죽이기. 당시 이제 이명박이 박근혜를 죽인다. 그래서 친박들을 다 잘라내고 친박 학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친박 연대를 한다. 그럴 때인데 뭐랑 연결하고 있냐면 정치권에서 박근혜 죽이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죠. 박풍이란 단어로 포장이 돼요, 이게. 친박 연대의 사람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죽이기하고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박근혜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생가 지킴이를 죽이냐고. 근데 그렇게 연결해요. 연결을 실제로 하고 박풍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박풍을 차단하기 위한 거래. 그런데 실제로 언론 보도는 그것 때문에 박풍이 일어나고 있대. 우리 박근혜가 당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정서는 그 이명박의 한나라당 측이죠. 여기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사건이 벌어서 난감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측의 의원들이 거기 가서 막 절을 해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응? 동네 사람들이 니네들이 박근혜 괴롭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죽인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돼요. 희한하게. 선거에서. 그러면서 박풍 확산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그 지역지에서. 그리고 이게 선거를 끝난 다음에 평가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보존회상의 피살 사건으로 불어닥친 박풍의 혜택을 톡톡히 받다. 왜? 100% 당선됐거든요. 여기서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이 사건이 대단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연대 후보들을 다 살린 사건으로 인정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진상을 규명하라고 막 외쳤는데 그 살해한 강 씨는 정신 이상자일 거라고 다 얘기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요. 2년제 전문대를 나와서 성실하게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소개할 수 없는 많은 이상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욱 씨가 이 일을 9년간 겪어오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그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주변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증언을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공화당을 함께 창당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려웠고요. 그분은 저희 공화당의 의장님이셨습니다. 아내가 일본에서 니꼬니꼬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날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경에 포천의 대구로 돌아가시면서 어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연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잖아요. 좀 보다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처음 신동욱 형제를 도왔던 변호사님 어디 갔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첫 번째 우리 변론을 맡던 변호사님인데 그 변호사께서 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요. 그때 받을 때 본인의 변호사직을 걸고 본인의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2007년 6월경에 박근혜 캠프에서 안봉근, 이재만, 이춘상, 정호성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의 사실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변론을 맡으면서 끊임없이 살해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협박에 시달렸어요. 근데 대체 어떤 협박입니까, 변호사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전화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댁이 잠실 주공아파트 몇 동 몇 호죠? 하고 전화를 탁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전화가 걸려온답니다. 모르는 번호죠. 전화를 받으면 변호사님 따님이 어느 유치원 무슨 반에 다니죠? 하고 전화를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께서 더 이상 변론을 맡을 수가 없게